입안에 임플란트 있으신 분, 요즘은 꽤 많죠. 임플란트 있는 사람들이요. 그죠? 왜? 임플란트가 너무 대중화가 됐어요. 이 임플란트가 너무 대중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가 빠진 사람이 많은 게 대중화가 됐다는 겁니다. 되게 슬픈 소식이에요. 그 입안에 심어진 임플란트 얼마나 쓰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얼마나 오래 쓰고 싶으세요? 수술하고 힘들게 했는데 죽을 때까지 쓰고 싶죠? 이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 진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을까요? 주변부에 보세요. 임플란트 옛날에 심은 거 도로 빼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 빼게 됐을까요?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럼 왜 흔들리게 됐을까요? 임플란트 잡고 있는 뼈가 없어져서요. 그 뼈는 왜 없어졌어요? 염증 때문에요. 임플란트 관리 안 하면 빠집니다.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져요. 그런데 내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녹아서 없어진답니다. 자,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임플란트 왜 하게 되셨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는 충치 때문에 썩어서 이가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뽑았어요. 신경치료도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뽑게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한쪽은요. 잇몸뼈가 안 좋아서 이가 흔들흔들하다가 빠져버렸어요. 충치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됐어요. 이 충치 때문에 하신 분들은 임플란트 개수가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잇몸 때문에 하신 분들은 임플란트가 여러 개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음에 임플란트가 하나 또 늘어요. 요 이빨도 흔들려서 이제 못 쓰겠다. 이것도 임플란트로 바꾸자.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입안에 온통 다 임플란트인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내 이빨은 없어졌다. 혹은 저 이는 뽑아서 없어지고 임플란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플란트는 나무판에다 못 박아놓은 것처럼 평생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치아는 뼈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 주변부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녹아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뼈가 없으니까 이빨이 흔들려요. 빠집니다. 임플란트를 심어놨어요. 임플란트 어디 심어져 있어요? 잇몸뼈예요. 임플란트 주변이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뼈가 내려가요. 그러다가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빠집니다. 임플란트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뼛속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나사못을 하나 박았단 말이에요. 이거 관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임플란트가 뼛속에 들어있으면 위에 머리가 있겠죠. 그 머리하고 속에 심어진 임플란트 기둥하고 중간에 연결바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임플란트는 모두 3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뼛속에 들어있는 임플란트,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목 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머리를 연결하게 만든 지지 기둥, 그리고 그 위에 머리통, 이렇게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다 내 이빨이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그러니까 충치라는 게 없습니다. 충치가 안 생겨요. 딱 막 먹어도 되는 거죠. 이 임플란트와 뿌리 부분의 기둥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 여기서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자, 칫솔질은 어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여기 안 닦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닦아야 돼요?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그 경계부를 닦아야 그 부분에서 뼈가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잇몸 테두리를 닦는 겁니다.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니에요.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 겁니다. 살을 닦는 거예요. 임플란트는요. 머리통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아예 안 닦으셔도 돼요. 임플란트 머리는요. 그 다음번에는요. 뼛속에 들어있는 임플란트 본체 닦을 수 있습니까? 없죠. 어디를 닦으셔야 돼요? 잇몸 경계부요. 그 잇몸 경계부를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내 치아와 구조나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잇몸 테두리에 칫솔을 닿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치과 의사가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다른 거는요. 그 잇몸 테두리를 닦으려고 내가 어떻게든 칫솔을 잘 돌려대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머리통이 좀 작은 걸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보통 흔히 말하는 어금니 칫솔 이런 걸로 닦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간 칫솔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지금 치과계에서 제일 큰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세미나 제목이? 임플란트 주변부의 염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세미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옛날로 되돌아보시자고요. 이 이빨 왜 뺐다고요? 잇몸뼈가 내려가서요. 왜 내려갔어요? 내가 잘 안 닦아서요. 테두리를 잘 안 닦아서. 임플란트 심기 전에 나와 임플란트를 심고 난 내가 관리하는 게 달라졌습니까? 180도 달라지지 않았으면 그 임플란트에는 고스란히 염증이 다시 개시되고 있는 겁니다. 바뀌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치과에서 아무리 스케일링하고 깨끗하게 잇몸 치료 해줘 봐야 집에 가서 세 끼 먹으면 똑같아집니다. 이게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예요. 채널에 가보시면
칫솔질 제대로 하는 방법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어요. 단계별로 잘라놓은 것도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 해가지고 4개, 5개로 잘라놓은 수도 영상이 있어요. SOOD라는 칫솔질입니다. 구글에 가서 쳐보세요. SOOD 칫솔질. 그럼 요즘은 AI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링크들도 나와요. 구글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수도 칫솔질로.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내가 칫솔질도 잘 안 하고 관리도 안 해서 잇몸뼈가 내려가서 임플란트까지 하게 되었다면 수술하느라고 고생도 했고 돈도 들었고 그리고 이걸 오래 지키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요? 내가 칫솔질이. 어디를 닦는다고요? 임플란트 경계부, 잇몸 테두리를 닦으시는 겁니다. 안 닦으면 임플란트 주변부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뼈가 내려가는 속도는 내 치아를 둘러싸고 있던 뼈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건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이는 50년에 걸쳐서 서서히 망가져서 만약에 빠졌다면 이 임플란트는 5년 안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요. 오늘부터 칫솔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하셨으면. 오늘부터 치간 칫솔 쓰는 걸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칼슘을 먹으면 좋아지냐고요? 아니요. 뭘 먹어서 좋아지는 건 치과 질환 중에 거의 없습니다. 90%가 기계적 세정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0%래요. 내가 손을 움직여서 닦는 거. 올바른 방법으로 좋은 도구를 가지고 닦는 게 1번이랍니다. 임플란트 관리 어렵지 않아요. 쓸데없는 머리 부분 닦지 마시고 잇몸 테두리를 닦는다.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부드러운 칫솔로 오랫동안 그 주변부를 닦는다. 치간 칫솔을 쓴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부터 내 입안에 또 하나의 임플란트가 생기지 않도록 그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내가 죽을 때까지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SOD 수도 칫솔질입니다. 감사합니다.